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PF 대출, 은행 파산 난리 났다. 건설사 줄도산 2712곳, 레고랜드 사태발 PF 부도가 식기도 전에 부동산 PF가 심각한 상황에 놓이면서 일부 은행, 증권, 보험은 부도가 나고 건설사는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PF 익스포저가 130조에 달하면서 증권과 저축은행, 여신사는 비상 상황에 처했으며 고금리에 문 닫는 건설사가 급증 추세입니다. 아파트 매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거래가 뚝 끊긴 상태인데 집값이라고 운전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PF 대출 은행 파산 난리 났다. 건설사 줄도산 2712곳. 여기 보시면 금융시장 뇌관, 바로 이게 PF 대출입니다. 이거 수류탄이죠, 수류탄. 이 안전핀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전핀을 뽑게 되면 빵 하고 터지겠죠. 지금 그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저는 모든 자료를 근거에 바탕을 두고 해요. 그러니까 뉴스라든가 또는 어떤 사실에 바탕을 하고, 다만 좀 과장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용에 따라서 보시면 부동산 PF발 금융위기 시작됐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동산 PF 대출액, 경제위기 뇌관,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PF 여러분들 부동산 PF 치면요 엄청 많이 뜹니다. 이거와 관련된 위험한 사항들이. 부동산 PF발 금융위기, 이미 레고랜드 사태에서 경고를 줬으면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자, 부동산 PF 심각한 현황. 부동산 PF 연체가 무려 131.6조, 연체율이 2.10%로 지금 고공행진이에요. 제일 질이 안 좋은 게 부동산 PF 대출입니다. 가계대출, 민간대출이 아니에요. 뭐 기업대출 이런 것보다 이 부동산 PF 대출이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금리도 높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 부도와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증권 무려 7% 세상에 부동산 PF 증권사가 17%나 해당되고요. 저축은행은 4%, 여신 4.2%. 지금 상당히 연체율이 높죠. 자, PF 익스포저 130조예요. 정부가 불을 끄기 위한 투자 금액은 30조입니다. 턱없이 모자라죠. 정부 대책, PF 축소 은폐. 정부가 지금 나름대로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어요. 고금리 시에 PF가 가장 위험하다고 금방 얘기했죠. 예를 들면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자, 이번에 금융당국 PF 관련 수치라든가 그 자료를 여러 번 국회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은닉하고 있고,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PF 조정위원회를 설치했어요. 이게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 그때 직전에 설치했는데 이번에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실을 유추해야 돼요. 대출 상담이 하루에 뭐 6, 7건밖에 안 됐던 게 요즘 막 30건, 50건 폭증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건설사가 지금 아비 교환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PF 위기 확산, 시행사 10%. 왜 그러면 이게 자꾸 시행사나 시공사는 적자날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아야 하는데 왜 자꾸 하게 되고, 은행은 왜 자꾸 돈을 빌려주느냐, 바로 이 상황 때문에 그래요. 자, 시행사는 자기 돈 10% 갖고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자기 돈 10%만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이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건설사는 그냥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경향이 돼요. 시행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또 한 방을 노리고 있고. 은행은요 대박 이자잖아요. 브릿지론만 해도 뭐 거의 최대 15%까지. 그러니 그런 것들 안 하게 생겼어요. 물론 1금융권은 참여를 안 하는데 주로 2금융권들이 심각하죠. 청담동 호텔 땅도 새마을금고가 퇴짜를 놔버렸어요. 그만큼 PF가 심각하니까 이런 거 지금 받지도 않겠다 이거죠. 지방 시한폭탄, 지금 지방은요 미분양도 많아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위험한지 통계 수치조차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근거 자료들을 보면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 자, 2020년에 92.5조였어요. 21, 22, 자, 23년 현재 131.6조로 확 늘어났죠. 부동산 PF 대출 이번에는 연체율. 단순하게 잔액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연체율. 0.5, 0.37 좀 줄어드는가 하더니 21년을 기점으로 자 1.19, 2.01, 2.10 어때요? 정말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건설사가 폐업을 하거나 부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금융권부터 휘청거린다는 얘기고요. 금융권, 업검절, PF 연체율 이거 지금 아주 질이 안 좋아요. 질이. 자, 누가 질이 제일 안 좋냐? 증권사입니다. 15.88%예요. 자, 여러분들 증권사 지금 17%까지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이제 자료에 바탕하는 거고 최근에 뉴스 보면 당장 문 닫아도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권사 믿지 마세요. 저축은행, 은행권에서는 저축은행하고 여신 그 카드사 있죠. 캐피탈. 이런 데가 상당히 위험해요. 4.07, 4.2. 오히려 새마을금고라든가 또는 농협, 수협, 신협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보험 0.66, 상호금융 0.1. 자, 건설사, 줄도산 최대 위기. 당연히 PF 자, 대출을 일으키는 곳이 건설사 아닙니까? 그 빚을 갚지 못해갖고 문을 닫는 거죠. 건설업계 줄도산 우려가 현실로 올해 폐업 2,712곳, 부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자, 부도건설사, 부도, 대창, 대우조선해양, 우우석, 동원, 법정관리, 해피트리, 신일, HNINC. 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곳들 태영, 대우산업, 대우조선해양, 동원 이거 위에 많습니다. 폐업. 건설사 폐업이 2,715곳인데 줄도산 공포죠. 지금 계속 이제 폐업 다음 수순은 도산 아닙니까? 사고액 무려 4,881억. 은행 분양 보증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최대. 건설사 위기가 왜 그럼 이렇게까지 확장됐느냐? 바로 이놈의 고금리 때 그래요. 고금리.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계속 금리 동결하는데 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죠? 시중은행은요, 우리나라 금리 안 따라가요. 한국은행 금리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자, 미국의 금리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따라가죠. 우리나라 금리 그냥 개나 줘버리라고 웃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죠. 가뜩이나 브릿지론 초반에 그 6개월에서 1년 동안 내는 브릿지론 이 금리가 10% 이상인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미분양까지 지금 지방은 날리고 원자재 값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보통 뛴 거 아니에요. 원자재 값이. 그러니까 그럼 건설사가 하지를 말해야 하는데 짓지를 말해야 하는데 짓는 거예요. 왜? 그게 일이니까 먹고 살려고. PF 대출 잔액이 116조입니다. 대출 73%가 자, 이금융권을 비롯한 비은행권. PF 연체율 3배나 급증했고 부동산 위축에다가 미분양. 여러분들 뱅크런이라고 들어보셨죠? 78%가 뱅크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특히 이 PF 대출과 관련된 것들이 뱅크런에 아주 취약합니다. 인터넷 뱅킹 요즘 활달하잖아요. 자, 미국이 24시간 이내에 부도나듯이 우리나라는요, 제가 보기에는 30분 만에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려요. 연도별 건설사 폐업 최대. 그러면 근거 자료를 보면은 자, 연도별 원래 미국발 금융위기 때 495로 아주 이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경제위기가 터진 다음에 그러다가 좀씩 줄어들고 있죠. 계속 줄어들다가 그러다가 좀 무난했었는데 뭐 200곳 100곳 이랬는데 다시 또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올해 착공 인허가 준공 트리플 감소. 많은 곳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얘기하는데 글쎄요, 서울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3기 신도시가 다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괜히 감소하고 싶어서 감소한 게 아니고 물가가 뛰죠. 금리 올라가죠. 대출 이자는 못 갚죠. 그러니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착공 57.2%, 인허가 32.7%, 준공 12.5%가 감소된 거 보세요. 바로 부도가 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이
건설사가. 자, 은행 금융위기 높다.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이 금융위기 가능성이 왜 높냐? 6가지 볼까요? 자, 부동산 PF가 1번 타자입니다. 현재로서는. 건설사, 은행 연쇄부도. 여러분들 PF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부도 나오면 당연히 2금융권부터 1금융권 순으로 연쇄부도 나겠죠. 가계 기업의 부도. 다른 말로 이제 연체가 심각하잖아요. 부채도 심각하고. 자, 부채 최대입니다. 가계부채. 연체율이 폭증했죠. 은행 부도 요인, 금리, 유가, 전쟁, 경기 침체. 이게 지금 다 지금 몰려 있잖아요. 현재. 물론 경제위기가 당장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고 그러면 국내에서도 터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국내보다는 해외가 더 위험하긴 한데 국내에서 터진다면 바로 부동산 PF, 건설사 여기가 사단이 날 겁니다. 해외은행 부도 제2의 SVB 파산 지금 솔솔 물이익고 있죠. 이번에도 미국 큰 은행은 아니지만 문 닫고 있잖아요. 고금리 장기화 24년까지 고금리 지속. 지금 적어도 당장 금리가 뚝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유지하는데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금융권 연쇄부도 저축은행, 새마을, 농협 사실상 문 닫아도 이상한 곳이 없는 3대장이죠. 농협은 신협, 수협, 산림조합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 자료를 볼까요? 자, 중소건설사 부도 나비효과, 신탁사로 자금 리스크 감소가. 이제는 여러분 신탁사라고 들어봤죠? 건설사, 신탁사 서로 유기적 관계 아닙니까? 분양할 때. 이제 건설사 부도 나면서 바로 신탁사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5대 은행 가계 기업 대출 증가율 보시면 가계 대출 682가 686 무려 3조, 약 4조 정도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기업대출도 756조, 더 많아요. 기업대출이 764조, 무려 7조 9천, 약 8조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신탁사 신탁개정대출 2021년 밑으로 갈수록 최근인데 어때요? 보니까 한국토지신탁 지금 7,154억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산신탁도 3,690억 정말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PF 대출 흐름들을 보면은 토지 매입 및 인허가 신청 그리고 토지 소유권 확보 및 인허가 완료 이 초기 단계에서 브릿지론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 브릿지론이 어떤 솔직히 담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자가 세요. 특히 본 PF 전에 브릿지론 PF 이 단계의 이자가 천문학적입니다. 적게는 5%부터 많게는 거의 20%까지. 보통 10%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에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상환도 이거 못 갚으면 부도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도가 건설사만 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건설사 부도보다 은행 부도가 더 빨라요. 여기 보시면 착공, 그 다음에 분양 이 단계에서 본 PF가 들어가고요. 중국민 입주. 이게 항상 브릿지론 PF 이때가 가장 화근입니다. 브릿지론 PF밖에 못 쓸 정도의 그거에 심각하게 의존하는 건설사들은 아예 못하게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지역주택조합 있죠. 바로 지역주택조합이 쫄딱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브릿지론 심각합니다. 자, 이제 고금리 위험 3가지. 현재 PF, 대출, 예금, 금리 이 3가지가 다 고금리가 사단을 만드는 거죠. 보시면 PF 가장 윗선에 놓았어요. PF 브릿지론 2금융권 금리 무려 7%에서 17%까지 살인적인 금리입니다. 브릿지 본 PF 초기 이게 초기 자금인데 이게 본 PF 하기 전에 초기 자금인데 6개월에서 1년 만기 아주 짧죠. 기간이 초고금리로 갚아야 돼요. 이걸 못 갚게 되면 이제 연체가 돼가지고 진척이 안 되겠죠. 은행은 휘청거리고. 건설사 부도가 나면요 2금융권 당연히 부도가 나고요 1금융권으로 확산합니다. 이러면 이걸 갖다가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대출금리 보실래요? 미국 기준금리 이상 여파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좀 내려가거나 그래야 하는데 고금리가 지속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5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무려 4.08에서 7, 진짜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출금리 2개월째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금융권 초고금리예요. 이금융권은. 이런 상황인 영끌이라든가 다주택자들은 정말 죽을 맛이죠. 예금금리, 자, 예금금리도 높아요. 정부 예대차 여기 개입했죠. 너무 지나치게 예금금리를 올리지 마라. 또 대출금리도 적당히 이 마진 차이를 갖다가 줄여라. 대출금리 급증 원인입니다. 1금융권, 저축은행 예금, 자, 무려 4%대예요. 새마을, 조합 5%대예요. 미기준금리 채권, 예금, 바로 여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예금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대출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싸게 예금금리 받는다. 그것은 그 비싸게 금리를 준 은행이 부도 위험에 더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금융권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예금금리로 여러분들 퍼주잖아요. 최근 주요 PF 대출, 연도별 건설공사비, 여기 보시면 대우건설, 포스코 ENC, 코오롱글로벌 한번 세 군데를 예를 들어봤어요. 경기 용인 은화3지구, 울산 지역주택조합, 대전 주상복합 했더니, 자, PF 단계, 본 PF, 브릿지론 연장, 무려 금리가 10.5 안팎, 10%대, 연 10%대. 진짜 이거 보니까 살 떨리죠. PF 조달 금액이 6천억, 1950억, 1100억.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건설사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데다가 돈을 쏟아붓고 자기 돈은 별로 없으면서 그냥 짓고 보는 거예요. 막. 그러니 분양가 올리는 거야. 또 여러분들 자재값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금리 이렇게 고금리 갚아야지, 자재값 내야지. 본인들은 그러면 고분양가 때릴 수밖에 없어. 고분양가를 하고도 별로 떨어지질 않아요. 순 영업이익이. 그럴 거라면 그런 회사는 문 닫아야죠. 추락하는 중소건설사 1년간 700개 퇴출, 3200개 자진 폐업, 연도별 건설공사비 지수, 이 공사비도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인건비도 올라가고, 지금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만, 자, 지금 그렇게 고분양가 때리면서 너희들 많이 남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높은 금리 내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올랐죠. 자재값 올라가죠. 그러니 버티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하지를 말아야지. 자, 노후 대비 투자 목적 수익형 하지 마라.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이제 이거를 좀 부탁할게요. 왜냐면 제 구독자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꾸 연세 드신 분들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과거의 패턴대로 모든 걸 따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는 뭐 주택 있고 상가 있으면 최고죠. 집값도, 내가 집도 살면서 집값도 뛰고, 그 다음에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쫄딱 망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냐? 바로 이 수익형 부동산이 문제인 거예요. 알았어요? 수익형 부동산은 사기도 많고요. 쓸데없이 분양가가 징그럽게 비쌉니다. 여러분들 상가 보세요.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러니 10억짜리 분양하면 영업 수당이 2억까지 가죠. 그런 걸 왜 받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일개 신도시 택지지구, 이 집을 무진장이 짓는데 집만 짓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상가를 지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집은 사람이라도 살지만 이 장사도 안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 누가 거기서 장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넘쳐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수익형 부동산, 노후 대비 수익형, 상가,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거 등등등. 뭐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 자, 5억을 투자했어요. 5년 동안 차익 봤더니 그래 올라간다고 치고 5천 정도 뜁니다. 5천 정도. 그러면 이제 150만 원 받았다. 운 좋게. 물론 공실도 있겠지만 공실 없다고 치고 5년 동안 월세를 받았더니 1억 정도 돼요. 좀 약간 플러스 해가지고 1억. 그러면 5천만 원 차익에 1억 월세 합쳤더니 총 1억 5천의 그 재산 증가가 생겼네요.
근데 차라리 아파트 갭 투자하면 이래요. 보세요. 자, 똑같은 돈 주고 산 거예요. 5억 원어치. 서울 상급지 대단지 아파트 그냥 5억 갭 투자. 5년 동안 뛰었다고 보자고요. 보통 5억은 뜁니다. 예전 같으면 4배 뛰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기 투자 금액만 보자고요. 투자 금액만. 월세는 아예 없고 그러면 총 10억이니까 5억이 뛰었으니까 5억의 수익률. 아까 1억 5천 수익률. 수익형 부동산 잡는 순간 팔리지도 않고 수익률이 확 줄죠. 이번에는 아파트 이제 전월세. 그래, 수익형 부동산이 위험하니까 아파트로 전월세를 받아야겠다. 내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10억짜리 잡을 수 있는 갭투 잡을 수 있는 건 이제 5억짜리를 잡겠죠. 왜? 내 돈을 다 집어넣어야 주로 이제 월세를 받으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전월세가 아니라 월세라고 해야죠. 시세 차이. 자, 서울 상급지 대단지 아파트 5억 갭투자. 5년 지나면 한 2억 정도 뜁니다. 5억짜리라 2억밖에 안 뛰어요. 10억짜리라면 5억 정도 뛸 텐데. 어찌됐거나 2억 벌었고 그 다음에 월세 100만 원씩 잡자고요. 뭐 5년이면 6천만 원 정도. 2억 차익에 6천만 원 월세 합쳐서 2억 6천입니다.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네요. 그죠? 안정적이고 잘 팔리고. 그렇지만 그냥 순수하게 주거 목적 또는 갭 투자한 것보다는 훨씬 덜 먹죠. 반토막밖에 안 되잖아요. 자, 부동산 PF 여전사, 저축, 보험, 증권 이거 보시면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얼마나 많습니까? 자, 부동산 PF 익스포저 추이예요. 그 다음에 5대 은행, 대기업 대출 잔액. 5대 은행이라고 안심할 거 없어요. 82조가 137조로 지금 불과 2년 만에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자 못 버텨, 경매 최대, 주담대와 신용점수. 여기 보시면 서울아파트 경매지표 지금 계속 건수는 늘어나는데 낙찰률은 확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올해 경매 진행 건수 전국적으로 봤을 때 14,636. 지금 아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바로 경매가 늘어난다는 말씀 드린 거고, 상생 금융 압박에 주택담보대출 계속 올라가다가 요즘 조금 그나마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자, 올해 5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 신용점수. 점수가 올라가야 이제는 대출도 많이 해줘요. 신용점수가 계속 올라가야. 점수가 나쁘면 덜 해줍니다. 자, 35년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0이에요. 0. 여러분들이 도대체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35년간입니다. 87년부터 2003년까지.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게 뛴 거고 이건 떨어진 거예요. 전반적으로 집값이 뛸 때가 많았어요. 떨어질 때가 많았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타이밍을 잘 봐가지고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또는 여건이 되면 집을 사야지 무주택으로 가게 되면 안 돼요. 특히 연세 드셔가지고 무주택으로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일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1순위가 부동산 PF 대출이고 2순위가 가계부채 및 연체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